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봅시다. 토요일에 했던 건 지금 다 올려놨어요. 네, 다 올려놨어요. 네. 다 올려놨어요. 어제. 아니요. 다, 어저께 거의 한 개 빼고 다 올렸어요. 오후 저녁까지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까지 해가지고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풀어보시고, OX 문제 풀면 더 충격이 올 겁니다. OX 문제. 자, 그래서 그거 풀어보시고. 자, 갑시다. 법인 할 차례죠. 68페이지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네. 법인입니다. 법인. 자, 법인인데, 우리 판서 노트에 법인이죠. 판서 노트는 저번 시간에 이제 부자 실존까지 했었고요. 자, 이제 11페이지 피시면 됩니다. 11페이지. 판서 노트 11페이지. 자, 법인입니다. 법인. 자, 우리가 법인은 뭡니까? 법으로 만든 사람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연인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법인이 있어요. 법인이 있는데, 자, 우리는 이제 자연인은 언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까? 출생부터 신고 아닙니다. 출생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사망시까지 권리와 의무의 뭐가 됩니까? 주체가 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앞에 시간에 했던 겁니다. 법인은요? 설립등기에 대해갑니다. 설립등기하고 그럼 뭡니까? 마지막에 해산할 거 아닙니까? 해산시 맞나요? 자, 이렇게 되는데 요때 이제 채권하고 채무가 있는데 채무가 많으면 뭡니까? 파산. 채권이 많다. 채권이 많고 채무가 적다. 이건 뭡니까? 청산. 그래서 이제 뭡니까? 마지막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에는 파산을 하거나 아니면 뭡니까? 청산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된다고 가지고, 자, 요게 이제 뭡니까? 인입니다. 인. 사람은 자연인과 법인, 사람. 그러니까 인은 자연인과 법인이 나누는데, 자연인은 출생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사망시까지 권리와 의무에 뭐가 됩니까? 주체가 되고, 법인은 무슨 등기부터? 설립 등기부터 해산시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입니다. 자, 봅시다. 68페이지. 자, 68페이지에 법인입니다. 법인. 자, 법인이란 사람 또는 재산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재산 관계에 관해서 법률에 의해서 자연처럼 권리 능력,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뭐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범인의 종류는 무슨 범인과 무슨 범인이 있습니까? 사람이 주체인 사단법인이 있고 재산이 목적인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사람 생각하면 되고, 자, 재자는 뭐라고요? 재산 생각하면 돼요. 됐어요? 네. 묶어 놓으시고. 자, 일단은 법인의 존재 이유 막 나와 있는데요. 시험에 뭐 안 나옵니다. 참고 보시고. 자, 법인격의 남용. 자, 나와 있는데, 요것도 참고로 한번 보세요. 자, 밑에 가서 이제 법인의 종류 갑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밑에 가서 외국법인과 내국법인이 있는데,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외국의 법인을 두면은, 주택사무소를 두면은, 어떻게 됩니까? 외국법인. 국내 법인은 국내 있는 법인입니다. 국내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시험 절대 나옵니다. 공법인과 사법이 있는데, 그럼 법률에 근거해서 이제 설립이 됐을 때는 공법인, 뭐 근로복지공단, 뭐 이런 것들 있죠. 공법인입니다. 산업인력공단 이런 것들 공법인이고, 사법인은 사법으로서 이제 뭡니까? 사법인은 이제 사법적으로 이제 설립한 법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사법에서 분류인데 우리 민법에서 어떻게 됩니까? 두 개가 됩니까? 영리법인과 뭐가 나옵니까? 비영리법이 나옵니다. 자, 우리 민법에서 배우는 건 뭡니까? 영리법인에서는 뭡니까? 상법에서 그 내용 나와요.
비영리법인에서는 뭡니까? 지금 민법에서 세운다고 해요. 아시죠? 그래서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적인 게 뭡니까? 대표적인 게 뭐야? 유치원 있잖아요. 연합회 있잖아요. 들어봤어요? 네. 작년에 뭐 한 시끄럽게 했던 데 있잖아요. 잘 모르나 보네요. 하여튼 그러세요. 한국 유치원 연합회 있잖아요. 네. 한유총. 네. 그게 사단법인입니다. 영리입니까? 비영리입니까? 비영리. 아시죠? 네, 그겁니다. 자, 하여튼 그렇게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되고요. 넘기세요. 나머지 다 풀렸고. 다음 페이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는데, 사람이 주체면 뭐야? 사단법인. 재산이 주체가 되면은, 중심이 되면 재단법인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종류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자, 밑에 가서요. 법인의 설립에서 설립의 원칙, 자유주의, 준칙주의, 인가주의, 허가주의, 특허주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뭘 차고 있습니까? 허가주의. 다 필요 없어요. 허가주의 차고 있다. 자, 옆에 페이지 갑니다. 우리 민법에 태도 있습니까? 31조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아니면 승인하지 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비영리 법인의 설립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영리합니까? 비영리합니까? 영리 법인에서는 어디 나온다고요? 상법에서 합니다. 상법에서. 비영리 법인은 뭡니까? 민법에서 배웁니다. 민법에서 뭐 한다고요? 비영리 법인을 배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앞에 거 다 필요 없어요. 시험 안 나옵니다. 자, 우리 판소노트에 11페이지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요건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구분합니다. 자, 비영리. 자, 우리가 종류를 어떻게 구분한다고? 사단법인과 어떻게 한다고? 재단법인이 이렇게 구분을 한다. 자, 사단법인에는 이제 설립을 할 때 첫 번째 뭐가 납니까? 목적이 뭐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무슨 성? 이게 제일 먼저 비영리 배운다 그랬잖아요. 비영리. 맞죠? 그 목적이 무슨 성이 떠야 됩니까? 비영리성. 자, 두 번째가 뭘 작성해야 됩니까? 정관 작성해야 되죠. 자, 그래서 목적이 비영리성이고 그 다음에 뭐다? 정관을 작성해야 됩니다. 정관을 작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무관청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무관청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무관청 허가가 있어야 되고 자, 네 번째가 뭡니까? 무슨 등기? 설립 등기. 자, 그래서 뭐 해야지 승립을 한다고요? 설립 등기를 해야 되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자, 어디를 가느냐? 정관 작성했을 때 종류가 목명사자이 사존. 맞죠? 목명사자이 사존 얘기입니다. 이렇게 끊는 이유가 뭐예요? 재단법인 요 5가지죠. 사단법인은 요 사가 뭐예요? 사원 나오죠? 사원의 지위 나오잖아요. 사원의 인면이죠. 사원의 자격이죠. 사원의 자격 또는 득실. 여기 나와요. 요게 이사의 인면이죠. 이사의 인면. 전말 했어요. 잘못 얘기했어. 자, 그래서, 목명사자이 사존이랍니다. 자,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목적, 명칭, 사무소, 그 다음에 자산, 그 다음에 이사의 인면, 그 다음에 사원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 그 시기 또는 사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요 두 가지는 어디는 없다고요? 재단법인은 없어요. 자, 그러면 재단법인의 승인 요건이 첫 번째 목적이 뭐야 됩니까? 둘 다 무슨 성입니까? 비영리성. 두 번째, 정관 작성이다 플러스 뭘 출연해야 됩니까? 재산을 출연해야 됩니다. 재산 출연. 자, 그럼 세 번째가 뭡니까? 주무관청에 뭡니까? 허가 있어야 되죠? 똑같습니까? 네 번째 뭐야? 설립, 등기. 차이점 뭐예요? 재산의 출연. 재가 들어가니까 재단법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장학재단 들어봤습니까? 장학재단 영리차입니까? 비영리차입니까? 비영리잖아요. 뭐 그래서 추신수라든지 이런 애들이 뭐 장학재단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시겠죠? 장학재단 만들어가지고 한다. 재산 준단 말이에요. 그럼 기본이 뭐예요? 재산이지, 재산.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성립됩니다. 성립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이 이제 어디냐? 책에 있습니다. 자, 갑시다. 71페이지. 71페이지에, 비영리법인의 설립에서 32조 있습니까? 있죠? 학술, 종교, 자선, 기회, 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자, 죽고야 됩니다.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하는 사당과 재단은 주무관청에 뭘 얻어서? 허가를 얻어서. 자, 우리 민법은 그래서 비영리성이 목적이어야 되고, 주무관청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허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인 설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타이틀의 방갈로 1번, 목적이 뭐예요? 비영리 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3번에 한번 보세요. 그리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 부수적으로 영리 활동 하도록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는 거지. 아시죠? 부수적으로 하는 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밑에 가서, 근데 주가 되면 안 돼요. 부수적으로 하는 건 됩니다. 무슨 말 있죠? 네, 그 밑에 가서. 자, 설립행위를 할 거, 되어 있습니다. 설립행위를 할 거. 자, 설립행위. 우리 울산에도 뭡니까? 학원총연합회가 있습니다. 알죠? 학원총연합회 있는데. 그래서 제가 뭡니까? 마스크를 주겠다고 오라고 해가지고 갔더만은 중국산을 주더라고요. 중국산. 이런 거. 이것도 구청에서 줄 건데. 구청이 준 거잖아요. 예, 그 중국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예. 뭐 효과 있을 것 같아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받자마자 잡아다 줬어요. 농담이고, 예. 우리 수강생님 중에서 뭡니까? 마스크를 안 두고 오면요. 제가 한 개씩 드립니다. 이거 안 차봤어요. 중국산입니다. 이해합니다. 이거 어디서 샀어요? 시청에서 줬어요. 자. 예? 울산이 광역시가 뭡니까? 이 최고 부자 동네인데, 국산 마스크도 못 주고, 이 중국산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좀. 울산이 지금, 저 1등 아니에요. 저도 1등 아니잖아요. 1등이잖아요. 2등입니다. 이제 서울에 좀 인력가 내려왔는데, 곧 이제 회복되면 또 1등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1등, 2등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이 도시, 17개 시도 가운데 1등을 하는 건데, 줬어요, 좋은 거. 기장군에 가보세요. 기장군에 가면은, 네. 94F 해가지고, 그 통장이 돌아다니면서 뭡니까? 마스크 다 줍니다. 그 사람들은, 기장 군수가 지금 완전 인기 탑이에요. 국회의원 나오면 그냥 바로 당선될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통장 보고 시켜가지고 이제 마스크 5장씩 이게 매일이 일주일에 2번인가 준대요. 2번이. 일주일에, 예. 군민. 그러니까 아파트 소장님들 이제 시켜가 다 주고. 그 뉴스 나왔잖아요, 뉴스에. 나왔었어요. 그때 이슈 막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공무원을 어떻게 했냐면은, 공무원을 시켜가지고 마스크 업체하고 가서 단독 계약시켰어요. 기장 군수가 빨리 가서 계약하라 해가지고. 그리고 안 되나요? 예, 그래서 계약해가지고. 그러니까 못해, 이미 빨리 한 거죠. 빨리 했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인지도 엄청 나와버렸잖아요. 예? 자, 우리 송철호 시장님은, 자,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하여튼, 송 선생님은, 이제 합시다. 송 선생님. 하여튼 그래서 지금 그런데, 자, 그렇다. 자, 봅시다. 하여튼, 비영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됐고. 자, 설립행위 갑시다. 설립행위 가서, 정관의 작성 나와 있죠? 자,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뭘 작성해야 돼, 현관펜? 정관 작성이 포인트입니다. 정관 작성했는데 무슨 날이랍니까? 기명날인. 기명이 뭐야? 이름을 적고 난인한다 이 말이야. 사인하고 돈 준다 이 말이에요. 사진. 기명날이랍니다. 자, 그래서 목적, 목명사자의 사존이입니다. 목적, 명칭, 사무소 대지, 자산에 관한 얘기죠. 이사의 인면. 자, 옆에다 적어야 돼요. 헷갈리는 게 이사의 성명 주소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 성명 주소는 등기사항이에요. 맞죠? 근데 시험에 이게 나왔었다고요. 인면이 뭐예요? 임명하고 면직. 자르고. 아시겠죠? 인면입니다. 인면. 자, 임명하고 면직하고 자르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목명사자의 사자가 뭐예요? 사원의 자격에 득실을 가는 거죠. 사원이니까 뭡니까? 재단법인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6번, 7번이 없습니다. 그 밑에는. 그래서 재단법인 들어가면 정관에 작성할 때는
6번, 7번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조립식이나 해서 사유를 정할 때는 그 시기 또는 사유를 합니다. 자, 이제 넘기시고. 자, 성질 5페이지 갑니다. 5번째. 다음 페이지 넘겨서 72페이지의 정관에서 무슨 행위다? 요식행위고,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합동행위다. 그게 중요합니다. 합동행위요. 합동행위다. 자, 그리고 이제 자치법규이다 돼 있습니까? 무슨 법규? 자치법규. 그 밑에 판례 딱 보면 핵심 단어가 뭐예요? 두 번째 줄에 자치법규로 본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정관은 무슨 법규다? 자치법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 판례 내용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관의 기재사항에서 목명사자의 사존 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H번에 A번까지, A부터 G번까지는 거래하지 않으면 그 정관은 뭐라고요? 무효다. 그럼 G번까지 그 내용이 안 들어가면 된다,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입니까? 7가지죠? 목명사자의 사존. 네, 7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무관청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허가입니다. 자, 33조 보겠습니다.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 줄 거야 됩니다. 무슨 사무소에? 주된 사무소 수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을 하고, 49조 갑니다. 설립 허가 있을 때는 몇 주 내에? 3주. 자, 3주 내에 설립 등기를 합니다. 설립 등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3주 내에 무슨 등기 한다고요? 설립 등기를 합니다. 설립 등기. 설립 등기, 등기하면 몇 주다? 3주. 됐어요? 등기는 3주.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페이지 가서 2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했죠? 자, 등기사항은 명칭, 목명사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비슷하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8번입니다. 8번 있습니까? 바로, 자, 이사의 성명주소인데, 이사의 인면은 뭐였습니까? 정관 작성의 내용이고, 이사의 성명주소는 뭡니까? 등기사항이라는 거 아셔야 되고, 대표권 제한할 때도 등기사항입니다. 등기사항.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내용들은 뭡니까? 앞에 내용하고 비슷하죠? 자, 자산 6번까지는 거의 내용 똑같습니다. 자, 뭐하고 똑같다? 정관 작성하고 비슷한데, 차이점이 이사의 성명주소 나오면 등기사항이고, 인면은 뭐랬어요? 정관의 필요직기사항이고, 대표권의 제한 이런 거 나와도 뭐예요? 등기사항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출자 방법 이런 거 나오는 거는 뭐라고요? 등기사항입니다. 그거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요. 동그라미 2번. 설립 등기는 뭡니까? 성립 요건이며 찾았습니까? 그것만 체크하면 돼. 성립 요건입니다. 성립 요건.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했고요. 지금 이때까지, 여기까지 한 게 뭡니까? 비영리, 무슨 법인의? 사단법인의 뭡니까? 내용입니다. 설립. 자, 목적이 뭐야 됩니까? 비영리성입니다. 자, 정관 작성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해야 돼요. 목명사자의 사존이고요. 자, 주무관청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허가 있어야 되고. 네 번째 무슨 등기 있어야 됩니까? 설립 등기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사단법인, 비영리 사단법인이 성립을 하고요. 자, 재단법인은 어떻게 되냐? 목적이 뭡니까? 비영리성. 밑에 갑니다. 목적이 뭐라고? 비영리성입니다. 두 번째, 설립행위 정관 작성 및 한 개 더 들어간다고 그랬어. 무슨 행위? 재산의 출현입니다. 재산의 출현. 자, 그래서 재산을 뭐 해야 됩니까? 출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가서요, 동그라미 1번에 요식행위 줄 거 놓고 상대방 없는다는 경우입니다. 자, 우리가 상대방 없는다는 경우 유유제포 들어봤습니까? 유유제포,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그 다음에 뭡니까? 포기. 그래서 유유제포는 뭐라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옆에다가 표백주의 취하고 있습니다. 무슨 주의 취하고 있다? 표백주의. 나타내자마자 효력이 발생한다. 표백주의 취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정리를 했습니다. 됐나요? 네, 됐어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를 했고, 자, 밑에 가서 3번 내용을 줄 것이고요. 유언의 방법으로도 재단법인 설립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내가 죽으면 재단법인 장학재단 설립해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관의 필요적 계상, 목명사자 2, 맞죠? 자, 어떻게 됩니다. 목명사자 2. 사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F번. 사원이 없으므로 사원에 관한 규정이 있을 수가 없다. 법인의 존립식이나 해산 사유는 필요적이 아니고 임의적 지상이다. 그래서 사조는 있다 없다. 아예 없는 건 뭐예요? 사원의 자격입니다. 아예 없는 건 뭐라고요? 사원의 자격이야. 그 다음에 이제 존립식이나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무슨 사항이다? 임의적 기상. 필요적 기상은 뭔데 가면 5가지. 목명사자 2까지입니다. 2. 자, 넘기면 재단법인의 정간의 보추 나왔습니까? 자, 여기에 이제 별표 쪼매나 당겨놓으시고. 자, 이게 뭐냐면은 이런 경우입니다. 갑이 내가 죽으면 이 금액을 내가 죽으면 1억을 주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자, 어떻게 합니까? 뭐 자산 나와야 되죠. 목적. 근데 명칭이나 명칭이 나와 있는데 자, 이사 인면이라든지 이런 뭐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서 목적하고 자산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뭐는 중요하지 않다. 이사 인면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보충해서 한단 말이에요. 자, 밑에 한번 볼게요. 44조. 재단법인 설립자 그 명칭, 사무소 수세지 또는 이사 인면을 정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반드시 뭐는 있어야 됩니까? 목적하고 자산이 있어야 되죠? 맞아요? 목적 자산을 빼고 나머지 것이 이제 정하지 않고 죽어보단 말이야. 사망할 때는 이해관계인가 누구의 청구에서? 검사의 청구에서 이를 정한다. 됐어요? 자, 그럽니다. 자, 이해관계인가 검사에 청구하니까는 또 꼭 뭡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 했냐면요. 부재자 재산 관리는 누가 청구하더라? 이해관계인가 검사. 알죠? 알죠? 부재자 재산 관리. 부재와 실종 선고할 때도 이해관계인가 검사. 그 다음에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이해관계 검사. 아시겠죠? 자, 뭐예요? 지금 재단법인 설립하고 있죠? 그런데 뭡니까? 목적하고 자산만 나오면 이 3가지는 뭡니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해요. 근데 이 목적이나 자산이 있으면은 이 목적이 뭐예요? 장학재단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사회 경제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좋아, 안 좋아?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아요. 그러니까 장학재단 만드는 게 좋아, 안 좋아? 좋기 때문에 이 장학재단을 없애면 사회적으로 안 좋단 말이야. 그래서 뭐 한다고? 이 2가지만 딱 정해놓으면 나머지 거는 보충해서 장학재단 만드는 게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이게 뭐라고요? 정간에 보충이 난다는 말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이해관계가 검사의 청구에서 이를 법원이 정한다 말이야. 자, 됐죠? 거기 A번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목적과 작산을 정하지 않으면, 자, 어디 갑니까? B번에 줄 거놓고. 목적하고 자산이 없으면은 보충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산 출연인데, 자, 밑에 47조 보세요.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정리에 관한 내용이 뭡니까? 준용이 됩니다. 정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항.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유증에 관한 내용이 뭐 됩니까? 준용을 한다. 자, 그래서 뭐 그런 내용 착용하시고 48조 출연재산의 기속시기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재산을 출연했을 때 재산이 이 법인에 언제 기속되느냐 문제입니다. 알죠? 기본적으로 뭡니까? 설립 등기가 되면은 되겠죠? 자, 그럼 일단 봅시다. 48조 1항.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뭐한 때로부터 현관패 설립된 때로부터 법인이 재산이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2항.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 자, 유언의 효력이 언제 발생합니까? 사망이죠. 유언자의 사망시. 맞죠? 사망시 법인에게 기속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내용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자, 밑에 가서
출연재산의 기속 시기 한번 보세요. 출연재산이 물건인 경우 나와 있는데, 자, 요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볼게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48조를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 뒤에 가면 물권법에 내용이 나오는데, 장학재단을 설립을 하는데, 이게 이제 부동산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아주머니가 김밥 파는 아주머니입니다. 아주머니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때 뭡니까? 대학교 들어가면 캠퍼스 가면 김밥 파는 아주머니도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뭐 팔고 이렇게 하는 아줌마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뭡니까? 장학재단을 설립하면은 내가 작가가 돈 번 거를 주는데, 뭘 돈을 준 게 아니고 뭘 줬다고요? 부동산을 줬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법인이 설립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학교 법인에서, 학교에서 이 아줌마를 쫓아냈어요. 위생사가 안 좋다고. 이 아줌마 뚜껑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열리죠? 그래서 이 아줌마가 부동산을 등기를 넘겨버렸습니다. 누구 앞으로? 병 앞으로. 문제 되겠죠? 왜? 48조 딱 보면은, 1항에 딱 보면은, 뭐라 됐어요? 자, 출연재산은 법인이 설립되면 기준된다 했잖아. 근데 이제 186조에 보면은 부동산의 득실 변경은 뭐야?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우리가 배운 적이 있죠. 자, 그럼 이거 법조문이 충돌합니까? 안 합니까? 충돌해요. 얘 거다, 내 거다. 얘는 뭐랍니까? 등기가 내 앞으로 왔으니 내 거지. 싸우죠? 이게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186조입니다. 부동산일 때는 뭐 했을 때? 등기했을 때 취득한다. 얘가 취득한다. 알겠죠? 그럼 얘는 얘한테 이제 뭐 손해배상 들어가든지 청구를 들어가든지 하겠죠? 맞나요? 네, 계약했다는 청구 들어갑니다. 자, 요게 이제 뭡니까? 판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 판례 내용을 보시면 쭉 줄거진 거 있죠? 읽어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디가 핵심이냐면 줄거진 거에서 네 번째 줄 가시면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그 법인에 기속되는 법인 설립 외에 등기가 필요한 것이므로 재단법인 그와 같은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면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알죠? 그러면 등기해야 취득합니까? 안 합니까? 취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옆에 가서 이제 출연재산이 채권인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부동산 상관없어. 부동산일 때는 등기죠. 채권일 때는 바로 기속이야. 설립등기 됐을 때. 오케이? 자, 그래서 A번에 채권이 지명채권인 경우, 그거 지명했는 거, 지명채권이야. 48조에 의해서 정하는 시기, 법인이 뭐한테 설립됐을 때,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했을 때 기속이 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자, 됐고. 그 다음에 방갈로 4번. 자, 이제 정관까지 이제 끝났어. 주무관청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허가.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설립, 등기가 있어야 된다. 됐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니까 지금 이 첫째 시간에 배웠던 거. 자, 우리가 이제 법인에서는요, 비영리인데, 비영리 사단법인이 있고 재단법인이 있는데, 성립요건이 목적이 뭐라고요? 비영리성입니다. 정관 작성이죠. 주무관청에 허가 설립 등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 비영리 재단법인은 뭐가 플러스 된다고? 재산의 출연.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라고요? 보충이 있죠. 뭘 정했을 때 목명사자 이익까지인데 목적과 자산만 정했을 때 명칭, 사무소, 이사가 없다. 이때는 보충해서 누가 보충해서 누구 청구에 의해서 이해관계인가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보충해서 살려주는 게 국가적으로 좋다 이 말이야. 사회 경제적으로 좋단 말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보충이 나오고 됐어요? 보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재산 출연했을 때 이 재산이 어디에 기속이 되느냐가 포인트죠.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포인트 잡아서 들어가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채권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48조 되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법인이 설립했을 때. 맞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했을 때. 맞죠? 그런데 채권이 아니고 부동산일 때는 등기를 마쳤을 때. 아시겠죠? 186조하고 48조하고 충돌되면은 186조 물권법이 강행 규정이거든요. 이게
등기가 됐을 때 취득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내가 장학재를 만든다고 재산 줬다 이 말이에요. 뭐 해야지? 등기해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예.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나요? 네, 됐어요. 자, 거기까지 정리를 했고 75페이지 법인의 능력으로 갑니다. 법인의 능력. 능력 보기 전에 그 36조는 당연한 겁니다. 법인의 주소는 어디서 합니까? 주된 사무소 소재에 있는 것으로 한다. 됐고, 법인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 보세요. 이게. 또 우리가 항상 이제 공부를 할 때는 법인도 배우지만 뭘 같이 자연인하고 같이 연결해야 돼. 자, 우리가 자연인의 능력이 있는데 능력이 뭐가 있다고요? 살아있어야 되죠. 권리 능력, 그다음에 합리판단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 때도 법인도 깼나요 이제? 잠이 깼어요? 일을 다 듣고 있는데 이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 수업을 열심히 안 들어도 그냥 다 들린대요 자기가. 맞죠? 성적은 얼마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은 맞죠? 자 봅시다. 옛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가 서울대 의대 간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뭡니까? 계속 이제 하는 얘기가 뭐니까 내용이 다 그냥 머리 바뀐다면서 머리가 아프다면서 그러더라고. 어떻게 잘하더라고. 천재의 천재. 근데 그리고 걔는 이제는 책을 읽었는데 한 5페이지를 다 읽었는데 글자 한 개도 안 틀리고 다 외워보더라고. 그 일명 뭐예요? 천재의 천재. 천재. 네, 천재. 그래가지고 이제 그 걔가 이제 뭐 공부를 잘했죠. 근데 그 걔도 그렇고 서울대 이제 뭐 못 가고 고대 법대 가는 애도 있는데 고대 법대 가는 애도 그 애도 뭐 천재였거든요. 걔도 뭐 잘잘 다 외워요 그냥. 근데 걔는 이제 사분연수원 가가지고 걔가 이제 어떻게냐 지는 있잖아요. 지도 이제 그 고대 법대 갔을 때도 4년 장학생으로 갔거든요. 서울대 안 가고 그걸 갔다가 4년 장학생.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사분연수원 딱 그래도 지는 또 됩니까? 대학교 4년 차에 합격을 했어요 또. 천재죠. 근데 사업연수원 딱 들어가 1000명이 딱 들어있는데 300등 안에 한 번도 못 들어갔어요. 걔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천재인 줄 알았는데 뭐가 뛰는 놈이 뭐가 있다고? 나는 놈이 있더라니까. 감당이 아니 걔들 자체는 지도 이제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걔보다 더 뛰어난 애들이 많더라는 거지.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천재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이제 엄청난 거죠. 그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우병우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병우. 예. 조국은 아닙니다. 아시죠? 조국 교수는 아니고. 조국 교수는 이제 뭡니까? 백으로 이제 버클리 대학교 가고 보면 이렇게 한 학기당 뭡니까? 2,500만 원 내는데 그런 데 다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서울대에서도 이제 뭡니까? 사법고시 학교 다닐 때 사법고시 합격하고 이러면 천재 이렇게 해가지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 또 이제 최고 뭡니까? 천재가 또 있어요. 원희룡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원희룡. 제주도시다. 원희룡이가 그때 당시에 이제 뭡니까? 이 2차 사법시험에 1등 딱 했는데 걔가 또 서울대 법대 들어갈 때도 전국 1등 했어요. 학력고사 만점. 완전 그러니까 저 제주도시 하고 있잖아요. 제주도에서 난 그 천재여가지고 그 걔가 되는 거예요. 천재 완전 천재예요 걔가. 예? 자 해서 그랬는데 걔가 쓴 답지가 있잖아요. 그때 당시 공부했던 사람들이 그 답지 그 모델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사법고시 치면 시험 치잖아요. 매기면은 평균이 몇 점 나오냐면 40점이에요. 40점. 걔 혼자만 70점, 80점 이렇게 받았어요. 그 모든 답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하여튼 그 완전 천재였어요, 천재. 네. 응? 완전 난 사람.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난 사람.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상관없고 걔들하고는 우리하고는 이제 전혀 다른 사람 살기 때문에 자, 이제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 원희룡이라는 사람이. 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경원하고 조국하고 같은 레벨이에요. 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같은 학번이에요. 예. 근데 걔들은 조국을 아예 뭡니까? 조국 교수를 아예 취급도 안 했어요. 솔직히. 아예. 왜냐면은 얘들은 이미 학교 다닐 때부터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이미 뭡니까? 다 갖고, 천재였고. 예?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학점 좋은 애들이 있잖아요. 그 이제 아까 이제 서울에 이제 뭐 있다가 이제 외국 유학 가고 이렇게 했잖아요. 유학 가려면 그때 당시에 돈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네, 하여튼 그때 나쁘다는 얘기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조교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다고. 네, 많았었다고. 하여튼 그렇다 이 말이에요. 공부해야지 지금 공부 이제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또 갑자기 좀 조는 사람이 있어서 얘기했는데 졸고 있어요 지금. 조는 게 아니고 이제 자고 있어요 이제. 자 갑시다. 자 법인의 능력입니다. 이제 방송을 그냥 바로 까는 거예요 바로 맞죠? 자 그래도 안 납니다. 계속 자고 있어요. 자 봅시다. 능력 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보세요. 능력에서는 무슨 능력? 권리 능력이죠. 여기도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거예요. 알겠죠? 권리 능력. 아시겠죠? 근데 의사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없습니까? 이거 지금 합리적인 애잖아, 법인은. 맞죠? 자, 그 다음에 행위 능력 갑니다. 불법 행위 능력, 이게 나와요. 무슨 말이죠? 이거를 비교하고 들어가야지 이해가 쉬워요, 이게. 그냥 책만 들고 읽으면 이해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이게. 아시겠죠? 저도 처음 읽을 때 보니까 이거 막 읽었는데 뭐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렇게 봐야지 이해가 쉽게 온다고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법인의 권리 능력입니다. 밑에 가 있죠? 법인은 또 권리 의무를 주체로서 자연을 맞춰가지고 권리 능력, 의사 능력, 불법 행위를 가지는데, 자, 밑에 갔어요. 자, 밑에 가서 2번입니다. 법인의 능력에 관한 규정은 비영리 외에 법인에도 적용이 된다는 내용이고,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34조 볼게요. 법인은, 자, 죽으셔야 돼요. 법률의 규정에 쫓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자, 이게 나왔죠? 여기는 출생부터 언제까지? 사망시까지 권리와 의무에 뭐 된다고요? 주체가 된다. 맞아요? 자, 법인 또 주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무슨 범위 내에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정관에서 목적 범위 내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묶고 놔야 돼. 자, 여기 어디냐면요. 이게 어디 있냐면, 판소노트에, 빠졌나 보네요. 빠져있나? 없네. 밑에 적어놔야 되네. 자, 뭐에 대한 제한입니까? 성질에 의한 제한입니다. 성질.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면 1번이 이제 내용 나오는데, 법인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인체권, 신체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건 고유의 누가? 사람만이 인정되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예를 들면 친권이나 생명권, 정조권이나 육체상 자유 이런 것들은 여기 있다 없다? 없다. 성질상 없는 겁니다. 됐어요? 근데 이제 재산권이나 생명권, 명예권이나 특정 유정이나 포괄유정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법률에 의한 제한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첫 번째 줄 끝에 가면 법률에 의해서 법인의 권리 능력을 제한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제 2번에 보시면은 청산법인은 해산한 법인은 청상의 목적 범위에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81조. 찾았어요? 자, 그거만 줄 것이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3번의 내용은요, 이 법률이라는 것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 의미하고 실질적 의미에 포함되지 않는다 되어 있죠. 그거 살짝 줄 것이고. 따라서 명령, 규칙 등 실적 의미의 법률로서는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을 줄이면 뭡니까? 반드시 제한하려면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제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에 대한 제한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법조문에 정관이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찾았습니까? 자, 권리 의무 주체된다 했으니까 그것만 줄 것이면 돼요. 정관이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판례 내용 2번에서는 세 번째 줄.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직접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이거 줄 것이면 돼요. 자, 그래 됐고. 그 다음에 법인의 무슨 능력이 나옵니까? 행위 능력입니다. 자, 의사 능력은 안 나온다 그랬죠? 자, 행위 능력 바로 갑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줄 것입니다. 법인 또 무슨 능력이 인정된다? 행위 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행위 능력인데 대표기가 나옵니까? 이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이사입니다, 이사.
그래서 이사가 한 행위는 누구 행위로 본다? 법인의 행위로 본다. 들어봤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자, 두 번째 보시면은, 대표기관 해가지고 자연인은 대표기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누구라고요? 이사를 했죠, 이사입니다. 자, 옆에 페이지 가서, 대표기관의 종류,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누가 안 들어간다? 감사 X입니다. 누가 X라고? 감사 X. 이사, 직무대행자,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입니다. 저기도 무조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5명이 뭐라고요? 대표기관입니다. 이사, 임시이사, 직무대행자, 특별대리인, 청산인. 됐죠? 청산할 때는 청산인이 뭡니까? 청산 범위에서 이사가 뭐가 된다고요? 청산이 됩니다. 자, 제가 배울고요. 자, 그럼 밑에 가서 행위 능력의 범위 나옵니다. 첫 번째, 권리 능력의 범위 내에서 행위 능력을 가진다 줄 것이 있고, 그래서 내용이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대표 행위로서 대리 행위와 마찬가지로 법인 면에서 하는 것임을 표시해야 된다. 자, 이게 뭐라고요? 대리 파트가 현명이라는 하는데, 자, 내가 대표이사다 그러면 내가 한 행위는 누구 행위로 본다고? 법인의 행위로 본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대표기관이 불법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될까? 이게 뒤에 가면 불법 행위 책임입니다. 대표기관이 불법 행위를 하면은 법인이 책임입니다. 그 다음 물어볼게요. 그럼 이사도 책임져 안 져? 저요. 진다. 부진정연대 책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뒤에 보기로 하고, 그 밑에 가서 대표권에 나오면 나옵니까? 자, 이거 밑에 가면 대표권 남용은 밑에 팔레트에도 나와 있어요. 자, 이건 몇 페이지 참조되어 있습니까? 209페이지 가면 대리권 남용이 나옵니다. 똑같아요. 대리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권을 함부로 썼을 때 뭐가 되고? 대리권 남용이 되고. 찾습니까? 자, 그랬을 때 원칙은 유효인데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뭐 한다고요? 무효가 돼서 본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됐죠? 107조 1항 단서가 유추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다시 77페이지 가면 나와 있죠? 별표해 놓으시고, 자, 몇 페이지 참조 적어놓는다? 77페이지 적어놓고, 77페이지는 209페이지 참조, 209페이지 참조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내용이 똑같아요. 넘기시면 돼요. 자, 넘기면 이제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자, 별표입니다.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입니다. 자,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은요, 우리 판서 노트에, 자, 나옵니다. 12페이지. 중요합니다.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자, 법인이 갑이에요. 그림이 있잖아요. 법인이 갑입니다. 법인이 갑이고, 자, 법인이 갑이고, 을이 뭡니까? 대표기관이. 자, 병하고 뭡니까?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무슨 행위를 했다고? 불법 행위를 하면은, 이 말입니다. 그림 있습니까? 자, 요 사람이 법인이고, 요 사람이 뭐라고요? 대표기관. 자, 한번 볼게요. 대표기관 누구 있다고? 이사, 임시이사, 직무대행자, 특별대리인, 청산할 때 청산인. 자, 이 사람들이 행위를 하면은, 무슨 행위를 하면은, 불법 행위를 하면은, 누가 책임진다고? 얘가 얘한테 책임 묻죠? 내 책임지라고. 그럼 얘가 이제 보상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주고, 얘한테 가서 액션 취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무슨 권 행사합니까? 구상권 행사합니다. 자,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가서 성립요건 봅니다. 무슨 기관이? 대표기관이. 그 밑에 적어놔야 되죠, 이거. 누구? 이사, 임시이사, 직무대행자, 특별대리인, 청산인 딱 적어놓으시고, 이 사람이 뭐에 관했습니까? 두 번째가 직무에 관해서 무슨 행위를 했을 때? 불법 행위를 했을 때 효과는 어떻게 되냐?
법인의 불이행에 대해서 승인하는 경우는 부진정 뭐라고요? 연대 책임. 그러면 각각이 같이 연대해서 책임진단 말이야. 아시겠죠? 진정하지 않아도 책임진다고요. 부진정 연대 책임. 자, 그리고 이제 대신 얘가 갚아줬잖아. 그럼 무슨 권 행사할 수 있다고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자, 2번입니다.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적인 책임을 진다 이 말이에요. 맞죠? 됐어요? 자, 그럼 내용 정리됐어요.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책을 봅니다. 78페이지. 일단 별표 해놨죠? 자, 35조 갑니다. 35조. 1항.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해서, 자, 이사 기타 대표자가 뭐예요? 대표 기관이 직무에 관해서 해갖고 2번입니다. 대표 기관이 두 번째 직무에 관해서 타인에게 관한 손해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 누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요? 법인은. 주가 누굽니까? 법인은. 됐어요? 그럼 대표 기관이 직무에 관해서 불법 행위를 하면 누가 책임진다고? 법인이 책임을 진다. 이해됐습니까?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한 자기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지 책임도 져야 되는데, 져야 된다고요. 자, 행위를 잘못했으니까. 그럼 무슨 권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항. 법인의 목적 범위 외 행위를 해서 타인의 손해를 가할 때는 그 사항에 의결에 찬성한. 의결이라는 것은 무슨 법인이 얘기하겠습니까? 사단법인이 얘기하겠죠. 그러면 의결에 찬성하거나 의결에 집행한 사원, 이사, 대표자가 무슨 책임진다고? 연대 책임을 집니다. 연대에서 배상해야 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의의는 이제 세 번째 줄까지 쭉 보시면 되고 설명했고요. 성립 요건 누가 해야 됩니까? 대표 기관이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줄 따라서 찾았어요? 이사, 직무대행자,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에서 자, 그 사람들이 행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감사가 하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죠.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판례 보시면,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지위 여하,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는 여부를 불문하고 답하면 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판은 대표권이 없는 이사 찾았습니까? 이 사람은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가서, 대표자가 직무가 불법행위를 하면은 35조 1항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맞죠? 근데 법인의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한 경우는, 자, 이건 대표기관이 아니고 피용자는 누굽니까? 직원. 피용자 밑에다가 직원입니다. 직원에 있을 때는 어떻게입니까?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죠? 각자 책임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방갈로 1번에 이사 기타 대표기관 행위를 해야 되고, 두 번째가 뭐 해야 됩니까? 직무에 관해서 불법 행위를 해야 된다고요. 됐나요? 자, F페이지 가서 외형 이론 갑니다. 자, 외형 이론은요,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 줄 보시면, 직무 행위와 사회관념상 상당한 결연성을 가지는 행위를 포함한다 되어 있죠. 그거 포함된다는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판례 두 가지는 한번 참고로 보시고, 자, 3번입니다. 750조의 일반 불법행위 요건을 갖출 것 되어 있습니까? 자, 그래서 35조 1항은요, 750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 무슨 규정이라고요? 특별 규정입니다. 그거 적으시고. 자, 그래서 이제 고의가 있으면 손배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가서 3번에 따라서 적으시고, 대표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이게 현관편이에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는 상대방의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750조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법인의 불법행위는 승인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고의 과실이 있어야 돼요? 대표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체크하시고. 양글 4번, 불법행위의 효과입니다.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진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대표기관도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집니다. 정확히 하면 두 번째 줄부터 법인뿐만 아니라 대표기관도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2번의 별표 부진정 연대 책임을 진다 했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무슨 권 행사할 수 있다 했어요? 구상권 행사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4번에 책임은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시상계 법리가 적용된다 안 된다? 됩니다. 경감이 된다. 됐죠? 자, 그냥 이것만 보고 넘길 게 아니야. 별표해 놓고. 자, 어떤 걸 하냐면 옆에다가 밑에다가 표현대리 딱 적어 놓습니다. 너무 오래됐습니다. 표현대리는 과실상계가 된다 안 된다? 이거 토요일날 했습니다. 안 된다죠? 예. 표현대리가 성립했다 그래서 상대방이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상계할 수는 없다. 이게 포인트죠. 이 표현대리에서 중요하죠?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 또 저쪽 한번 가봅시다. 자, 우리 표현대리에서 했는데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다. 자, 표현대리는 과실상계가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자, 어디 이쪽에 있습니까? 못 찾겠다. 219페이지. 219페이지. 예. 4번에 3번. 거기에 219페이지에 방갈로 4번에 3번 있죠? 동그라미 3번. 찾습니까? 자, 과시상계가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알죠? 자, 그게 이제 중요하다 그랬어요. 중개사 시험 칠지 나왔었죠? 자, 그래서 나왔습니다. 우리 문제 풀이할 때 토요일에 했었어요. 자, 그래서 거기 적어 놓읍시다. 몇 페이지 참조? 79페이지 참조 적어 놓읍시다. 79페이지 참조 적어 놓으시고.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자, 어디서는 과시상계가 적용된다. 어디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헷갈리죠? 표현대리만 기억하는 거야. 표현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넘기시고. 그래서 넘기면 판례가 이제 참작해서 강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과시상계 찾으세요. 그 경합에 딱 해놓으시고.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개인적 책임만 진다 그랬죠? 맞나요? 두 번째 줄. 자, 우리가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대표기관이 아닌 사람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직무관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법인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고 개인적인 책임만 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적용 범위 가서. 자, 밑에 갑니다. 모든 사단법이 적용 내지 유추 적용이 된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밑에 종중이나 문중이나 교회, 사찰 이런 거 있죠? 요런 데서도 불법행위 책임 적용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가 정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의 기간 들어갈 건데, 기간 들어가기 전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가 문제지요. 자, 어디를 보냐면은, 자, 1번을 한번 볼게요. 1번. 자, 104페이지 1번 문제 있죠? 작년 문제인데, 조금 안 배운 내용도 있어요. 민법상 비영리 법인에 대한 설명이 다 옳은 것도 있는데, 자, 1번은 우리는 허가주의 취하고 있죠? 주무관청의 허가. 그러면 1번 맞습니까? 법인의 설립은 법원의 허가. 자, 주무관청의 허가죠. 법원은요, 자, 보세요. 우리 법원 티 나오면은, 끝낼 때 법원이야. 청산, 해산할 때 법원이야. 아시겠죠? 헷갈리니까 주의하시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했죠. 네, 그거 체크하시고요. 법원이 아닙니다. 법원은 어디에? 해산할 때 걸립니다. 2번은 법인은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받아야 성립한다. 설립 등기죠. 허가가 아니고 설립 등기를 해야 된다고. 헷갈리게 쩍쩍쩍 해놨는데 2번 틀렸고 3번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해산과 청산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법원이죠. 법원, 주무관청의 법원. 됐어요? 4번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양도상속이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 사단분의 정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총사원의 4분의 3이 동의했을 때 이를 3분의 2죠. 정관 변경은 3분의 2. 정관 변경은 3분의 2. 됐어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정관 변경은 3분의 2. 자,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2번 문제. 자, 2번하고 옆에 3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3번, 4번, 5번까지 풀어보세요. 알겠죠? 시험시험 푸시고, 그 중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거 몇 개 풀게요. 알겠죠? 자, 쉬는 시간에, 쉬는 시간 두는 이유가 뭡니까? 예, 강의하시는 분 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은 풀어야 되겠어. 자, 좀 쉬겠습니다.